네, 오늘은 제일 그럼 편하고 쉬운 그 주제를 가지고 진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그래가 사실은 인류가 오랫동안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도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 없습니다. 그러면 역학적으로 우리가 운명학이라는 것이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 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의 어떤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연구한 학문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우리 운명을 그냥 흔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좁은 의미로 쓸 때는 뭔가 정해져 있는 거, 영어로 그죠? 데스티니죠, 그죠? 또 안 건드려 좋은데. 데스티니 맞습니까? 데스티니 철자 맞아요? 데스티니 이게 종착역, 데스티네이션이죠, 그죠? 종착역, 뭔가 운명적으로 딱 귀결지어진 거, 귀결 이런 뜻이죠, 그죠? 데스티니가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쓸 때, 그죠? 저런 운명이라는 말을 온 것이죠. 실제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숙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영역,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피할 수 없다. 없는 영역. 또 우리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전한다는 거죠. 운전한다. 뭔가 운전하는데 무엇을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천명도 되겠죠, 그죠? 천명도 될 것이고 여러 종류의 어떤 명령인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어떤 명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크게 보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이게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공간적인 환경이 있고 시간적인 환경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형태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다 이거죠. 자, 이 조건 위에서 그대가 뭘 선택하라, 삶을 선택하라. 이게 사실은 이제 운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운명적인 어떤 선택, 운명은 다분히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운명.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는 운명이다. 그것은 그대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뭡니까? 숙명적인 의미에 가까운 이런 형태의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라고요? 운명이라는 다분히 선택적인데, 운명이라는 말 속에도 뭐가요? 바꿀 수 없는 픽스된 환경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픽스래요, 픽스.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요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라이빙 한다. 운전한다. 뭔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해 나간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운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의 있던 그 출발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최상의 선택은 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운명학이고, 이게 일종의 과학이에요, 과학.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운명학이 특별히 아주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뭔가 접근하려는 그런 정서적인 접근. 또 신비주의에 입각한 접근, 신비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결국 무엇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그 학문 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접근. 요 두 가지 접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정서적인 속에는, 정서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죠.
무언가 정해져 있다면, 예? 정해져 있다면이라고 하는 정서적 습관. 그 다음에 힘드니까. 힘드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이런 정서적 습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접근.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학문이나 또는 학술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어떤 접근에 의한 답. 그래서 이제 대체로 끝이 뭐냐면은 보통 선흉, 앞은 흉 하나, 뒤는 길하다. 앞부분은 흉하지만 뒤는 길하다. 전부 그냥 점을 묻는 사람들의 목적은 전부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떻는데 근데 힘들지? 예, 앞으로 잘 될게야. 이런 정서적인 답을 묻는다. 그럼 결국 대관론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예,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 답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바로 뭐냐면 정서적으로 몰려 역을 묻는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요소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끝이 비록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참 2000년도에 1999년도에 밀리니엄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 많은 걸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학술제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이 한 300명 이래 딱 앉아버리니까 분위기가 딱 어느 포지션으로 몰고 나갈지 분위기가 안 잡혀요. 거기에 막 카메라 잡지요, 막 조명 꽉 들어와 있지. 갑자기 그런 대중이 많이 섞여 있는 강의는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에 이제 공통적인 어떤 주제를 끌어낼 수 없으니까 처음에 제가 그냥 대충 개괄만 하고 이제 질문하라 했죠. 그 질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이 2000이라는 서기 2000년이라는 그 숫자가 어떤 역학적 의미를 가지고 또 그 2000년 이후에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뭐 일단 희망적인 변화 이런 것이 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의도는 다분히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2000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미래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실망을 해가지고. 오, 이거예요. 서기 2000년이 되었다 해서 바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꿈꾸느냐? 드디어 2000년 서기, 물론 2000년 엄밀하게 말하면 0부터 카운트하면 2000년까지는 21세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2000년 12월 31일이 돼야, 그죠? 30일 지나고 2001년 1월 1일이래야 사실은 밀레니엄인데, 이미 1999년이라는 우리 숫자에, 그죠? 9라는 숫자에 벌써 뭐 2000이라는 또 숫자에 우리는 막 밀레니엄이 들어오는 것처럼 했는데, 대부분이 뭐냐? 2000년이 되면 뭔가 좋아질 것이야. 뭔가 더 좋아질 것이야. 속으로 지랄병 하네. 그렇게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1년 1월 1일이 되면은 뭘 해요? 가서 해맞이를 하러 가요. 그죠? 해맞이 가가지고 뭐 지리산 단만 뒤에 사는 사람도 있고, 더 가까이 가려 동해 바닷가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해가 제일 많이 뜨는 자리이다 이래가 여기가 뭐 포항 간절곶이다 해가지고, 그죠? 햇빛을 내가 제일 먼저 받는다 이거죠, 이마에. 뭐 그런저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제일 햇빛을 먼저 맞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무엇을요? 내 어제 과거는 비록 뭐라고요? 흉하였으나 앞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답을 이미 들고 간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한 200~300여 명의 눈빛을 보니까 와,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주역으로 바라본 21세기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주역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희망은커녕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2000년 1월 1일이 된다 해서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로 지어졌느냐? 미래는 절대 오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운명학을 꿰뚫는 방법이 뭐냐? 운명의 원리가 뭐냐? 알고 싶다면 내일은 오늘의 무엇에 있다?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오늘의 흉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엇이요? 어제의 연장선에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과 다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좋은 2000년, 좋은 21세기란 뭐냐? 피땀 흘리는 사람의 몫이다. 피땀 흘리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박수를 뒤에 억지로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또 어제와 오늘은 떨어져 있지 않고 오늘과 내일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뭔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어제 술을 퍼먹었든지 몸을 갖다 혹사를 시켰든지 뭔가 어저께 내가 내 몸과 어떤 현실적 상황을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내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 좋은 내일은 저절로 뭐가 보장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다. 이것이 바로 운명학의 핵심이다. 운명학의 핵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정서적인 접근하니까 갑자기 뭔가 뿅 하고 우주소년이 나타나든 그랜다이저가 나타나든 그래서 자기 삶을 뭔가 새롭게 바꿔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뭐라고요? 어제의 땀과 오늘의 땀을 흘린 사람에게 보장된 내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보장된. 그리고 이런 어떤 오늘과 내일을 연속선상에 두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운명을 물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선용필 후기의 어떤 대간원법에 다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너무 잘 보십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랄랄 하면서 신난다 이러면서 약발 떨어질 때까지 한 보름 동안은 그래 나 잘 됐나다 하면서 잘 된다더라 하면서 막 신나게 살아요. 근데 살다가 한 보름 지나가지고 보면 현실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뚜렷한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또 뭐냐면 자기가 현실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결국은 또 뭐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작은 노력으로 뭔가 빨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없겠느냐. 그러니까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고자 한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지만 대자연은 큰 노력에 작은 결과를 줄 때도 있고, 그죠? 작은 결과를 줄 수도 있고, 작은 노력에 큰 결과를 돌려줄 수도 있고, 또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을 때도 있고, 또 노력을 안 했는데도 횡재처럼 만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작은 노력이든 큰 노력이든 노력하고 있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함수가 있다. 이 중요한 함수를 사람들은 대수심에는 좀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사느냐? 로또를 산다.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고. 복권을 사면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내 돈 만 원을 내서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좋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나눠준다가 아니고 걸렸다 하면 너는 죽었다. 이것들 이때까지 내한테 관심한 놈들 전부 다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마음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밑바닥에. 결국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뭘 구한다고요? 결과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운명학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일종의 횡이죠, 횡. 횡재라고 하죠, 그죠? 이 횡이라는 것이 직선으로 가, 종이 아니고 횡이란 말이죠, 횡. 그래서 갑자기 옆구리에서 뭐가 생긴 거, 이것은 뭐냐면 지 몫이 잘 안 돼요. 횡재소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구하였던 것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결국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접근에서 이런 선흉후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서적인 점사죠, 이게. 지금은 흉하더라도 빛나는 길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대가다, 이거, 대가. 대가논법의 첫째. 대가논법 첫째는 뭐냐면, 지금은 불리하더라도 앞으로 유리하다. 이 답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속이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선용후결에 대한 욕구죠. 이것에 대한 욕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종교적인 기능까지도, 물론 종교적 기능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기능이죠, 그죠? 뭐냐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일종의 생을 우리가 거듭하고 본다면 일종의 그 업보론도 되는 것이고, 또 일종의 또 이것은 무엇으로 해요? 말 그대로 일종의 숙명과 섞인 운명론이죠, 그죠? 곱하기 운명. 이런 어떤 논법의 어떤 그 기능도 역학적으로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죠. 역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인 접근에 대한 답을 준다 이거죠.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것이 뭐라고요? 그대의 업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숙명적인 것이 같이 깔림으로써 결국 이것은 무엇을 하나의 바꿀 수 없는 또는 도전하기 어려운 하나의 섭리, 이렇게 신의 섭리라고 해도 좋고 또 자연의 섭리라도 좋겠죠, 그죠? 하나의 섭리 체계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했던 불합리죠. 자기 인생에서 야 신나는 공부 밤새고 코피 터지라면 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이 불합리하다, 불합리.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 불합리를 무엇으로요? 어떤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긍하게 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이 숙명이라든지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틀 속에서 이해시키는 어떤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신은 그렇게 불공평한가요?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내 시작은 미미하여도 내 끝은 창대하리라. 여기 써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두 가지 크게 봐서 기능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인 접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요? 학문적인 어떤 어떤 이론이라든지 논리가 많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 짧아도 역업을 오랫동안 노련한 사람, 노련한 역업을 하는 사람들, 학문이 뭐 필요하냐 이거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문 뭐 필요 있어? 힘드니까 지가 찾아왔겠지. 그리고 잘 된다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오면 똑같다 이거예요. 지가 잘 나오고 있을 때 안 온다 이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안 오다가 또 힘들면 찾아온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하는데, 대부분 다 이 안에서 해법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만, 학문을 오히려 부수적인 수단으로 당겨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런 논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큰 뒤에 가면 우리가 음양론 이런 걸 배우면 큰 음지와 양지의 세계에서 볼 때 이 운명학이 머물러 있는 공간은 사실은 사판의 현실 세계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잘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간에 속하니까 그 역할 자체가 뭐예요? 양적이에요? 음적이에요? 음적이잖아요. 그죠? 음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흉의 환경에 이르렀을 때 쉽게 접근이 됐다가 또 뭐예요? 예, 길의 환경이 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란다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잘 산다. 팔짝 탁 들여다보면 팔짝 잘 풀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운명을 믿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내 삶을 풍족하게 해왔다. 다 뭐냐면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운명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왜 그렇게 지으셨나요? 글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면 이런 거 보러 올 일이 뭐가 있는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그래서 참 자기들은 이제 뭐 마음대로 사실은 그런 자유롭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자기 삶의 어떤 그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예, 노력하니까 되더라. 예, 그렇게 되더라. 예, 그런 문화는 간단해요, 원리가. 사실 마음먹은 지 18, 19이 거의 다 되어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운명하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그럼 그런 운명적 결과 만들었다는 것은 노력 자체가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예,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도 부과되어 있거니와, 예, 그릇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노력의 패턴도 일정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이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은 팔자 필요 없다. 열심히 노력하니까인데, 그 노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이. 그죠? 그 노력을 하고자 하나 노력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건 게을러서 그렇기 때문이다. 예? 의지가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매도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종교적인 기능이나 이런 선용후길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갖다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가요?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잘 갖추지 못하고 오랫동안 학술적인 체계나 진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술이나 이런 걸 진보시켜도 대부분 사람을 상담해주는 툴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지의 기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양지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악담을 하잖아요. 거꾸로 지금은 좋으나 뒤파는 엉망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자기 있는 현실을 잘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지나간 거 쫙 다 맞췄는데 그래가 니 요래 해가 부자 되고 요때 집 사고 요때 차 샀지 이러면 예 해놓고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거들 날 거다 이러면 그건 맞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뭐 해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대가들은 뭡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김씨 합시다. 김 사장님 깜빡 잘못하면 고생하시겠는데.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깜빡. 이 깜빡 잘못하면 고생하시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깜빡 잘못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깜빡 잘못하게 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납득하게 하는 거죠. 납득하게 해서 어떤 뭡니까, 길이 흉으로 받겠다 하더라도, 맞다. 내가 그 말을 내가 안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납득하도록 이제 아주 노련하게 다룬다 이거죠. 노련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정서적 환경부터 잘 깨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것들하고 학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하고 잘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되죠. 구별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운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에는 이런 함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함정을. 그러나 이제 학문으로서 분명한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결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것만 잘 알면 이게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안 되지. 이것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운명학을 연구해 가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건지, 뭘 해주고 있는지가 뒤에는 번복이 된다, 이거죠. 이런 번복이 안 되려면, 이 학술적인 체계와 정서적인 접근에 대한 답에 있는 어떤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주,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적인 접근하면 이게 더 머리 아파요, 이제.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지나가는 것을, 잘 꿰뚫어서 맞추어주면, 우리 도사님을 어떤 존재로 납득하느냐면, 전지적 존재로, 전지적인 존재로 접근하려 한다는 거죠. 뭐냐면, 도사님은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사님은 하죠. 도사님 can do예요. 이걸 기대하죠. 도사님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도사님은 거기에 또 뭡니까? 같이 우리가 춤을 추다 보면은 숭구리당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구름도 마시고 가끔씩 이슬도 마시면서 뭔가 도사가 뭐라고 해요? 신비적인 어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자기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도사님 하면서 그냥 도사님은 신의 옆자리에 계십니다 이러면서 팍 띄우면 그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전지적 존재에 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자꾸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비적. 그다음은 이제 뭐가 그래요? 전지적 존재라면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운명에 대해서 뛰어서 있습니다. hindu 뭔가 당신은 뭔가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국 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주술이라든지 우리 주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런 방법이 자체가 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이제 주술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또 뭔가 그 신의 어떤 영역과 또 영매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더 무엇으로 이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했다 크더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접근으로 그래서 뭐 그래 했다더라 다더라 라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뭐라고 하더라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서적인 접근이 이제 됨으로써 이게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교사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어떤 기대에 자꾸 끌려가면은 결국 이제 이게 신비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꾸 운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뭐라고요? 이제 뭔가 좋지 못한 것을 피할 수 있는 주술이라든지 뭐 소위 양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을 막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학문적인 영역으로서 우리 규정될 수 있는 영역과 또 다른 형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주술적인 방법이든 이런 걸 통했을 때 잘 안 될 때 뭘 그래요? 뭐 탔다 그래요? 부정 탔다.
그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부정탐구.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몽몽몽 세계로 오는 거예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이 학문이 뭘 받고 있다. 밖에서 뭡니까? 취급한다면 이상하지만 대접받고 있는 거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정서적인 접근이나 신부적인 접근 때문에 우리가 운명을 하나의 학문적인 어떤 형태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서적인 접근을 하고 또 신비주의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더 뭡니까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이상하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컵 속에 우리가 뭔가 이 학술과 정서와 신비주의를 넣는다면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신비의 나라거든요. 신비의 세계. 그죠? 50%는 신비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한 30%는 뭐예요? 정서의 세계죠. 그죠? 정서적 세계. 30%. 그 다음에 겨우 20%가 학문적으로 나는 어떤 점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자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냉담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전부 다 뭐예요? 정서적인 접근은 신비의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 떨립니다. 떨린다고 와서 떨리네 이러면서 그래서 운명 앞에 결국 뭐냐면 전부 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자기 자신이 뭘 만들었다가 신비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또 뭐예요? 정서적인 접근하고 또 대부분 정서 접근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예요? 내가 힘드니까 뭔가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쪽 학문을 갖다가 자꾸 쳐다봐 주기 때문에 이 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더 결국 무엇으로 노련함을 갖추게 되면 이걸로 노련함을 학문으로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서 또 정서적인 어떤 답에서 더 노련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 전지적 존재에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 뭐냐면 자기가 소위 교주로 알아요. 자기가. 그게 뭐 박청아들은 박청아 교주님을 입장하시게 좀 기립박수 자기가 막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교주보다 못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막 교주처럼 생각해가지고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라면서 우릉캉캉 색색색 옛날 코미디에 나오죠. 그죠? 내가 구름도 내가 마음대로 못 부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역학을 하는 사람은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종교적인 세계고 우리 신의 영역에 다가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뭐 명도처럼 잘 보면 우리가 꿰어서 쫙 본 듯이 맞추면 우리가 그 사람 귀신이다 이러잖아요. 귀신. 그죠? 귀신처럼 알더라.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신의 세계단 말이에요. 신의 세계. 그 신의 세계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할 때, 그 사람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럼으로써 결국 뭐냐, 이런 어떤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질문을 뭐냐면, 조절해줘야 돼요,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걸로 상담하다 보면 지가 끌리가 끌리가가지고 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이걸 밖에서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서적인 측면의 그 질문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분야에서의 접근이냐 이런 것을 잘 쪼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신의 세계로 자꾸 가면 안 된다. 신의 세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뭐 반야신경 우리가 앞구절 소리도 들렸지만은 이게 뭐냐? 신의 세계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색즉 시공해보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우리가 시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대부분 사보게 되는 계기도 뭐냐? 이거다, 이게. 왜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노력과 결과가,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하지 않느냐, 비례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비례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결국은 자꾸 그걸 설명하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뭔가 삶의 불합리죠. 삶의 불합리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대부분 운명학 책을 사게 되는 배경이 그겁니다. 예, 근데 보통 그 책 다 읽기도 전에 문제는 해결돼요. 예. 그리고 책 다 읽어도 해결 안 되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던져봅니다. 나도 다 공부해봤는데, 그러면서 나도 봤는데 그 첫 번째 뭐냐? 어떻게 보면 뭔가 이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론이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들리느냐, 자기가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그래. 정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이론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가 편하다? 신비주의적으로 마하반야 바라신경의 색즉 시공 공식, 그래 다 공이란다. 이렇게 좋을 수가. 예? 다 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 더 가까이 가서 해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서적으로 현실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수단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운명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학문 체계로서 접근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그 기초반을 뽑아보면 기초반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극이 맞나 이러면서 이런 어떤 정서적 거에나 또는 호기심 천국 아시죠? 나도 도사님이 돼야지 하면서 그런 호기심 천국의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알면 그래 동네 사람들 봐주다 보니까 와, 니 잘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지가 교주인 줄 알아요. 예? 지가 교주인 줄 알아요. 교주처럼 막 이래 다 해갖고 너가 뭐 알아 이러면서 예. 그래서 뭔가 무슨 운명 앞에 그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 갖는 한계, 그 다음에 이것과 뒤섞여 있음으로써 오는 한계점들을 미리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운명은 당연히 이 세상에 뭐예요?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죠. 그죠? 거짓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살아보니까 오랫동안 대자연을 관찰한 사람들이 보니까 인간이 쉽게 바꿀 수 없는 어떤 명령적인 환경이죠. 그죠? 명령적 환경. 그게 이게 픽스된 환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운전해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이제 운명학의 그 큰 그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절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운전할 수 있는 영역과 운전하기 어려운 숙명적 영역이죠. 이 숙명적 영역. 즉 우리가 눈에 완전히 볼 수 없는 가리워진 어떤 영역. 그러니까 뒤통수에서 날아오는 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이 뒤에 없어서 보지 못하듯이 이런 숙명적인 영역과 앞에 돌이 뭐예요? 이쪽에 날아오는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돌, 왼쪽에 날아오는 돌, 이건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어느 돌에 가서 자빠지느냐는 내 선택이다 이거죠. 어느 돌에서 내가 내 눈탱이가 터지느냐, 그건 선택이다.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는 길이 뭐냐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운명의 요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 생각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죠. 운명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측면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역학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다 할 때는 저런 운명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영역과는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뭐냐, 분명히 있기는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증명되죠, 그죠? 운명이라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운명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 거예요. 운명의 영역,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고정된 환경, 인자기 등 지구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죠? 지구 위의 반은 여자, 그죠?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쉽게 바꿀 수 없는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 지구 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태어남. 대한민국에서,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내가 선택하여 바꾸기 어려운, 이미 태어나 보니까, 웃자봐 보니까 반도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쉽게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쭉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볼 수 있고,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엄마를, 물론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전생에 업보에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뭡니까? 내 삶을 던진 부모와 아버지와 엄마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이 있다. 그래서 나이 20살 때까지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별로 없어요.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 밑에 나는 태어났고, 그 엄마 아빠는 나를 유치원을 보냈다. 자, 이게 내가 선택한 겁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선생님이 싫어야 하고 우겼더니 또 다른 유치원에 나를 보냈다. 그 유치원도 적응하면 안 되니까 엄마와 아버지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학교를 보내서 내가 학교를 다녔고,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영역,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 그죠? 자,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그런데, 또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 공간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뀌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주로 뭐냐면 불합리죠, 불합리. 불합리적인 측면인데, 어젯밤에 나는 열심히 뭘 했다고요? 책을 보았다.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지를 보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 시험을 치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시험은, 완전 낭패를 봤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했으나, 어디 됐다고, 그 연인은 떠나고 말았다. 이별이 돼. 사랑했는데 이별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불합리죠, 그죠? 왜 이렇게 사랑했지만 갈 길은 다른 것일까?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나? 자,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오는 그 불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도 뭐라고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하지 못했고, 시간적으로도 뭡니까? 선후관계가 어떤 합리가 아니라, 짧게는 보니까 불합리해 보이더라. 이 불합리라고 하는 어떤 영역, 공간 또는 시간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학은 출발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 까닭. 이 까닭이 이제 중요한 거다. 까닭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천명.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뭐가 있더라? 천명이라는 것이 있더라. 천명. 그죠? 하늘이 부여해 놓은 큰 바꿀 수 없는 환경. 그래서 뭐냐면 이 천명에 어떻게 하는 사람은 하고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순할 순자가 순천자는 그죠? 순천자는 존하고 흥하고 되어 있는가요? 하여튼 순천자, 역천자 나오죠, 그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존하고 망하고 그래요. 아마 존망으로 바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자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명. 천명을 안다는 거죠. 이 천명이 뭐냐면 결국 우주의 비밀이다 이거죠. 우주 또는 섭리 또는 뭐 신의 뜻. 아시겠죠, 그죠? 이걸 뭐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가 따다 붙이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학의 체계에서 우리가 우주의 여러 가지 그 뭐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법칙 이런 그 대자연의 법칙이죠, 그죠? 대자연. 대자연의 이 법칙은 뭐냐? 대자연의 법. 이 대자연의 법이 결국은 그걸 뭡니까? 법칙 다음에 우리 원리가 되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게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원리 위에는 한 섭리쯤 되겠죠, 그죠? 이게 영어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프린서플 있고, 뭐 로우 있고, 그죠? 뭐 더 로우 오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러면 그때 프린서플이었습니까? 하여튼 뭐 프린서플 다음에 로우 있고, 그죠? 그래서 더 큰 우리가 대자연의 법. 대자연의 법. 대자연의 법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고요, 이제? 까닭을 알았으므로. 까닭. 그래서 이 까닭을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뭡니까? 큰 까닭을 묻는 게 뭐예요? 가장 까닭을 크게 묻는 게. 그게 화두다, 화두. 조실 스님이 서역에서 온 까닭.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냐? 이제 그 큰 까닭을 물은 거죠. 큰 까닭. 여기서 크다는 건 단순한 사이즈가 아니고 원천적인 것에 대한 또는 이 광활한 우주 모두에게 묻는 질문으로서 까닭은 뭐냐 이게. 공자님은 조문도면 이것을 뭐라고 했다? 까닭을 대자연의 법칙을 몽땅 다 꿰뚫을 수 있는 걸 도라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조문도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석사가 아니라 저녁에 자빠져 죽어도 좋다. 기억납니까? 시험 칠 때 나오는데. 그죠? 조문도. 그래서 이 도를, 까닭을 알았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까닭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운명학의 길이 밝혀지는 것인데, 문제는 까닭을 모르니까. 까닭을 모른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노래도 있죠.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 그 노래 가사에 있죠,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까닭을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뭘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고 살아도 되고 또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도 돼요. 위로. 자기 자신을 난 괜찮아. 그죠?
네가 떠나면 난 뒤집 내가 뭐 비참하게 살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난 괜찮다 이거지. 그 전부 다 뭐냐면 행복을 위한 많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기. 행복을 위한 많은 무기로서 불행해지지 않는 어떤 방법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까닭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까닭에 뭐 때문에 도전하느냐? 밤에 잠 안 자고 TV나 보고 그냥 막 야야 왼쪽 레프트 라이트 하면 권투하는 거 보든지, 안 그러면 막 축구 하면 막 빵 들어가면 막 대한민국 이러면서 그죠? 박수나 치고 이러면 막 와 기분 좋다 이러면서 한 골 넣었다 이러면서 막 맥주 한 잔 쭉 하고 막 자빠져 자고. 그럼 되죠, 그죠? 그래 해도 뭐냐면 적어도 불행을 뭐예요? 순간순간 피하는 거죠, 그죠? 불행을 한번 해보시죠. 불행, 다행행. 맞습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어설퍼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이래서 된다, 그죠? 요거 중간에 접어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행을 피하는 데 익숙할 뿐이지, 까닭. 그럼 까닭을 알면 뭐가 좋으냐? 까닭을 알면 좋은 게 뭐냐? 자유가, 자유. 바로 이 자유. 이 대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이런 어떤 만물이 다니는 하나의 법칙이나 그걸 뭐 뭉텅거려서 우리가 도 닦는다는 말이 그런 거죠. 내 삶의 합리나 불합리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까닭을 알므로써 결국 뭐냐면 정신적으로 대자유다 이죠. 대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이거죠. 더 나아가 뭡니까? 이 대자유를 얻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를 일컬어 뭐라고요? 도사다 이거죠. 도사. 그죠? 그래서 이제 길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 도사인데, 그죠? 그 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뭘 이것을 뭐라고 해? 뭘 할 수 있도록? 자,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그죠? 운전할 수 있도록 뭐예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잘 운전할 수 있는 무엇이 최선이냐?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뭐냐?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도사님이 된다 이거죠. 대부분 다 이 도사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도사, 선비사죠, 그죠? 도를 찾는 뭐 선비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뭐로 가기를 원하느냐? 도상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채 따라 봐드립니다. 돈을 많이 내 잘 나오면 생기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 도상으로, 물론 이 도상으로 변질되는 거는 원래 처음에 전부 이렇게 출발했다가도 워낙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뭔가 내가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더 뭘 있는 걸 내놓겠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서히 도상이 돼버린다 이거죠. 뭐 상이 되어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도라고 하는 컨텐츠 내지는 상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다루어야 많은 사람의 공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껏 여러 사람이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국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냐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행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행복을 주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 진실만이 아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 때, 돈을 구할 때 나도 돈을 구하고
사람들에게도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상으로 가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걸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학문적으로 자기가 정립했다. 그리고 도사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미 힌트를 다 날리던데. 힌트를 날리가 마른 기침 캘캘캘 할 때 뭘 말해주느냐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 상품화 해가지고 파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상으로 가도 좋다. 그러면 돌을 똑바로 팔아라, 돌을. 이걸 똑바로 이제 안 파니까 결국은, 도상 옆에 바로 대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기꾼이다, 이게 사기꾼.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장이다, 뭐다. 그럼 또 뭐예요? 자기가 도사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부정 탔다, 이러면서. 시끄럽다. 네가 시킨 대로 안 하니 그렇지. 애가 막 부정 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결국 그 사람들은 정서적인 접근 해버리고, 이쪽에서는 또 그게 믹스된 형태로 대응함으로써 결국은, 또 이게, 또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범벅이 돼서 굴러가지 않으려면,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까닭이 무엇이냐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천지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까닭은 뭐냐? 천지만물이 만들어진 까닭이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절간에서는 일체 유심조죠, 그죠? 유심조에서 이 유심에서 이 심이 뭐냐면 뜻이 있었다 이거죠. 뜻이 있었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뜻이 있어서 이 입이 움직이 말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뜻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 결론 이미 내고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역학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역학적인 입장은 아직은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역학적 입장에서 뭐냐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압력 차이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게 한 힘은 결국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예요.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도 압력 차이다 이거죠. 압력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박 주스를 만들 때 수박을 여기 담굽니다. 수박 아시죠? 빨간색 수박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물에 담궜다 칩시다. 자, 이때에 수박과 물이 구별되어 보이죠, 그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 이것이 구별되죠, 그죠? 구별된다, 이거 구별된다, 그죠? 구별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있습니다. 도깨비하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카타 2개 가지고, 손방망이 가지고 빵 하죠, 그죠? 빵 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갈면은 희뿌연한 물이 되죠, 그죠? 이제 이때에 무엇을 수박이라 하고 무엇을 물이라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물 색깔이고 어느 것이 수박 색깔이냐? 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압력차가 없어졌다. 압력차. 물론 압력차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중에 당겨온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질과 다른 물질 사이에 압력차를 해소시켜 버리죠. 그죠? 우리가 믹스를 해서. 그죠? 그렇게 하니까 수박과 물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수박이다, 물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박으로 존재할 수 있는 뭔가 압력, 에너지, 기운,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섞였을 때는 뭐라고요? 그런 에너지와 기운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